네, 안녕하세요. 전민준의 카시트 전민준입니다. 폐쇄위기에 놓인 전민준의 카시트 차주 인터뷰를 살리기 위해서 제 친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굉장히 핫한 차, 소렌토 2.5 터보인데요. 오늘 이 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 친구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민준의 회사 동기이자 친구입니다. 이거는 소렌토 MQ4 2021년형이고요. 가솔린입니다. 그리고 이륜 차고요. 제가 2월 19일에 계약을 해서 7월 1일에 받았어요. 그 딜러분께서 3, 4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딱 그 정도에 맞춰서 나온 것 같네요. 소렌토는 이제 하이브리드랑 이제 가솔린 디젤인데 네네. 가솔린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영업사원분이랑 상담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혜택이 더 많으니까. 근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운전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사원분께서 굳이 하이브리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을 추천하시길래 그걸로 사게 됐습니다. 차의 전체적인 구매 가격과 보험료, 취득세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차값은 제가 시그니처 트림이거든요. 시그니처 트림에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를 해서 차량값만 한 4,030? 그 정도 들었고요. 거기에 취등록세, 보험료도 한 9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한 4,400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썬루프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게 멋있긴 한데 안전성에선 조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래서 그거는 좀 뺐습니다. 혹시 후회는 하나요? 약간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 좀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네요. 3개월 동안 주행하면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하세요? 일단 장점은 보시다시피 차가 예쁘다는 거? 제가 이거를 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쪽도 예쁘지만 또 뒤쪽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자인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차가 운전을 하기가 편해요. 물론 제가 옵션도 추가한 게 있긴 하지만 물론 소렌토만의 장점은 아닐 거예요. 옵션을 어떻게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도 제가 가장 높은 등급에다가 옵션을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도 알아서 차가 이렇게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운전이 좀 편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트렁크가 좀 많이 넓은데요. 네, 이게 5인승이에요, 제 거는. 그래서 이거를 제끼면 더 이게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요새 차박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에도 되게 편할 것 같고, 저는 아직 차박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관련 블로그 이런 거 찾아보면은 소렌토 이용해서 차박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 같은 거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짐 같은 거 싣기 되게 편하고, 특히 아이 있는 분들은 유모차라든가 그런 짐은 넣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차주분께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이전에 탔던 차가 이제 어떤 거셨어요? 그때는 이제 K5 아버지가 타던 차를 제가 끌었었죠. 그건 또 LPG 차였어요. 그래서 트렁크에 아무래도 LPG 연료통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가 않았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짐이 많이 들어가서 부모님께서도 한번 보시고서는 짐 많이 들어간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넓다고. 같이 고민했던 모델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소형 SUV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쌍용차의 티볼리였는데 저는 약간 그런 각진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쌍용차 상태가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거기 차를 좀 사기가 꺼려져서 그래서 다른 브랜드 차들로 눈을 돌렸는데 좀 소형 세그먼트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16 투싼인가? 하여튼 새로 나온 모델이 좀 디자인이 괜찮길래 그걸 살까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올해 1월인가 2월에 계약을 하러 갔더니 6개월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나오는 길에 지나가던 소렌토를 본 거죠. 근데 보자마자 저 차다 딱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동네에 누가 또 하필 이 색깔을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너무 예뻐서 그래 그러면 소렌토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급을 단숨에 2개를 올린 거죠. 제가 또 이런 색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델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차량 색상 관리 어때요? 제가 그렇게 차를 많이 끄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에다가 좀 장시간 차를 많이 세워놓기 때문에 먼지에 대한 그런 특별한 관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벌초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색깔이랑 그런 흑 색깔이 좀 대비가 많이 돼서 그런지 티가 많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차는 아직은 뽑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손세차를 전문가분께 맡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은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왁스칠까지 해가지고 그저께 하고 온 건데 굉장히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고, 많이 안 타다 보니까 그 관리해 주시는 분도 저한테 차를 깨끗이 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자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차에 대해 약간 주행하면서 아쉬웠던 점 이제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탄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딱 한 가지 아쉽다면은 생각보다 소음이 크다는 거? 저는 처음에 새 차기 때문에 좀 나름 이렇게 정숙함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차를 잘 모르기도 하고 좀 SUV라서 그런지 약간 힘 있는 차여서 그런지 좀 소리가 조용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시동 걸었을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좀 새 차답지 않은 약간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정숙함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크가 이제 옛날 기아 마크인데 뽑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건 없어요? 안 그래도 제가 7월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침 2022년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에 좀 더 기다렸다 사지 그랬냐 했는데, 저는 딱히 마크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약하면은 뭐 14개월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족합니다. 새로고 받자고 또 막 1년을 기다리고 그럴 수는 없어서 저는 뭐 만족합니다. 소나타 2.5 터보 가솔린이라고 하면 출력이나 힘적인 부분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실제로 좀 가속하는 건 좀 느낌이 어때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 같은 거 없었고요. 그 오르막길 같은 거 올라갈 때도 굉장히 좀 약간 힘있게 올라간다는 느낌? 아마 4륜을 샀으면 더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4륜을 살 걸 그랬나 하는 점. 최근에 그 빗길 운전을 좀 했었는데 약간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같이 타셨던 분이 좀 4륜을 샀으면은 괜찮을 텐데, SUV가 좀 이렇게 빗길이나 눈길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대요, 그분은. 그래서 저보고 이 형 사는 거 4륜 사지 그랬냐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했을 때 어떤 뭐 그런 승차감과 정숙성 어땠어요? 장거리 주행할 때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어떤 느낌일지. 저는 운전석에 있는데, 운전석은 편의상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보조석도 그러고 그랬는데, 뒷좌석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뭐 넓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거리 뛰면서 문제 없었어요. 네. 풍전음 같은 것도 있나요? 노면 소음이나? 이게 길바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지금 들리시는 이 정도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긴 한데, 가끔 도로 풍절음이 좀 심하게 들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줄가 있는 도로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는 굉장히 좀 시끄럽게 들려서. 근데 그거는 차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도로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핸들에 운전 손을 꽉 잡고 유튜브에 나온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죠. 평소에 이제 이 차를 사면서 네네. 가장 만족했던 옵션 이제 하나만 들어볼게요. 저는 서라운드 뷰요. 아, 이게 아무래도 차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좀 처음에 익히는데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서 좁은 길 지나간다든가 뭐 그런 거 할 때 서라운드 뷰 해놓고 가면은 제 시선이 닿지 않더라도 지금 차가 어느 정도 뭐 선을 밟고 있고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라운드 뷰. 제가 이 차를 사놓고 그렇게 기능을 많이 이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용 안 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게 뭐죠?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차폭감 잡기 어려울 때 얘가 알아서 그거를 해주니까. 근데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기능이죠.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네. 이 차를 그대로 사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까지 이제 고민하시나요? 이 차를 사긴 할 건데, 아까 말했듯이 4륜 뭐 그거랑 파노라마 선루프도 한번 다시 재고를 해볼 만한.
이 차를 이제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고, 이제 어떤 분들이 사면 좀 후회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싱글이어서 좀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 차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끌고 다니기에는 주변에서 다들 말하는 게 뭐하러 그렇게 큰 차 샀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아무래도 좀 짐 실을 일이 많은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처럼 근데 무슨 이런 거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이 차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하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네요. 알겠어요.